소화가 되고 이제 안정된 제조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오늘 보실 이 플레잉 아트 메서드 저는 바로 그 지점을 잘 보여주는 모멘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미술관에 게임 아트 게임이 하나의 전시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고 모험적인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는데, 게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 이런 이제 밈이 있거든.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 되게 개걸스러운 어떤 음식 앞에서 예를 들어 게임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건데, 그치? 우리는 보통 게임을 많이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어떠겠어요? 인벤토리를 열어보아서 내 걸로 가져온다던가, 아니면 저 가격은 무엇일까라든지, 아니면 분류는 뭐지, 저런 음식들의 분류는 뭐지, 이런 걸 보는 거죠 사실. 근데 이제 게임을 안 하는 사람들의 착각은 마치 이제 게임에서 막 레벨업을 하고 싸움을 걸고 막 이러잖아. 그런 행위를 끊임없이 할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실제로 게임을 많이 하다 보면은 아무리 그런 전투적인 게임이라도 결국 반복되는 행위가 있다고. 전투보다 더 자주 하는 행위가 뭐야? 예를 들어 전쟁 게임이라도 인벤토리 열어보는 거야. 진짜로. 진짜 인벤토리 열어보고 무기 이렇게 정리하고, 또 이렇게 정리도 잘 돼 있어야 되잖아. 물론 요즘은 자동 정리를 누르면 되지만 사실은 또 이렇게 잘 정리해야지 또 많이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거든. 그래서 사실은 예를 들어 디아블로 같은 게임을 하더라도 악마와의 싸움도 중요하지만 내 경험에도 많은 부분 그냥 정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 그리고 이 무기와 저 무기를 계속 이렇게 비교해보고,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게임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반영한 그런 얘기가 별로 없었다는 거죠. 게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세상은 정리하는 것으로, 정리해야 될 것으로 가득 찬 세계고, 그리고 뭔가 먹어야 될 것으로 가득 찬 세계고, 동시에 막 달려가서 만져야 될 것으로 가득 찬 세계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게이밍의 본질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사일런트 힐 같은 게임을 얘기하면서, 그 게임은 되게 공포스러운 테마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게임 경험의 상당 부분 뭐라 그랬어? 문 열기 열기잖아. 근데 문 열기도 뭐야? 이상하게 문 열기,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막 가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본질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임의 직접 경험과 연관된 그런 동사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뭐가 있을까? 게임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동사 혹은 행위는 뭘까? 잔다? 찾는 거? 오케이, 찾는 거. 뭔가를 찾아 헤매는. 근데 예를 들어 명시적인 뭐를 찾아라는 그런 퀘스트가 없어도 우리 뭐해? 그냥 찾는 거죠. NPC가 있으면 그냥 말 걸고, 오브젝트가 있으면 그냥 눌러보는 거지. 그러니까 말을 걸고 눌러보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부유해보는 그런 경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동사인 것 같아요. 게임적 동사로. 그리고 동시에 또 어떤 쾌감이지?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뭐뭐를 이렇게 먹잖아. 먹는 행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 않아? 먹는 행위. 그리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먹을 때 분명히 어떤 장애물이 있거든. 열리지 않는 문이라는 게 있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지? 열리지 않는 문에는 열쇠 같은 거 되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항상 뭘 찾아가지고 여는 행위, 혹은 꽂고 돌리는 행위, 퍼즐의 조각을 맞추는 행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런 행위들을 반복하다 보면 이 게임 전체 로직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안에 담겨있는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자체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죠. 결국 게임을 이루는 몇 가지 그런 동사가 있는 것 같아요. 주요한 동사들이. 그래서 오늘 보실 이 전시에 보면은, 플레잉 아트 메서드의 전시를 보면 섹션 2에 가보면 비디오가 총 4개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영상 작품이. 그게 이제 여기 분류로는, 이제 작가님 분류로는 뭘로 돼 있냐면, 첫 번째는 블록 퍼즐 게임이고, 그리고 저기 두 번째는 생각하는 게임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먹는 게임, 그리고 네 번째는 끝없는 게임이거든. 근데 나는 그런 분류도 재밌을 것 같고,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분류대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 뭔가를 끼워 맞추는 게임이 있는 것 같아요. 블록 퍼즐을 끼워 맞추고 뭔가 이렇게 딱 마다리가 맞는, 틀이 딱 맞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극이 돼가지고 끊임없이 게임을 하지 않아. 그래서 끼워 맞추는 게임이 있는 것 같고,
하나는 그 말을 걸고 거니는 게임들이 또 있는 거예요. 말을 막 걸고 거는 게임. 그리고 하나는 먹는 게임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이 전체적으로 규칙화하는 게임이 있는 거예요. 이 전체적 구조를 규칙화하는. 이런 4개의 가장 중요한 게임적 경험, 그 게임적 동사를, 행위를 우리 작가님이 이제 매드무비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갖가지 그런 게임들이 작가님이 실제로 굉장히 레퍼런스로 삼기도 했고 평소에 좋아하는 게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먹는 게임, 뭐 거니는 게임, 뭐 규칙하는 게임, 블록 맞추는 게임 중에서 이제 작가님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게임들의 주요한 장면을 잘라가지고 먹는 행위는 무엇인가 게임에서 거느는 행위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 이제 음미해 볼 수 있도록 섹션 2에다 이렇게 마련해놨어요. 근데 그 영상들을 잘 보다 보면 우리가 아는 게임도 있고 모르는 게임도 많은데 이 루벤텔이라고 원래 이제 우리 이 플레잉 아트 메소드의 또 다른 유닛이죠. 이 안에서 그 아트 게임을 만들던 분들이 그동안 작업했던 것들이 조금씩 끼워져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의 작업이 이런 4가지 동사, 게임적 동사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약간 눈치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그런 것 같아. 뭐 이런 유기견들에게 먹이를 줘야 되는데 그 먹이를 주기 위해서 뭐 퍼즐 게임의 요소를 이용해서 먹이를 주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뭔가 말을 끊임없이 걸거나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식물과의 끝없는 그런 단어 게임으로 표현한다던가. 그래서 루벤테일이 계속해서 이러한 동사에 해당하는 그런 여러 시도들을 했던 그런 게임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제가 혹시 그 게임 요거 전시 전에 보라고 했던 게임 해보라고 했던 안나 아스트로피의 게임 해보셨어요? 프라이어라든지 게임들, 디스포리아 같은 게임. 되게 흥미롭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런 뭐 인종과 혹은 체격을 가진 존재들, 때로는 종이 개입을 해가지고 하나의 침대에서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 이걸 퍼즐 게임의 형식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작가가 똑같이 이후에 또 만들었던 디스포리아라는 작품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트랜스젠더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블럭이라고 보는 것 같아. 그래서 통과할 수가 없는 블럭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만져보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나는 세상에 어디에도 끼워져 있는 존재가 아니야. 끼워질 존재가 아니야. 난 항상 어긋나 있어라는 거를 우리가 퍼즐의 감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100마디 말로 에세이로 쓴 것보다 딱 이 한 장면. 절대로 끼워 맞춰지지 않는 블럭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해버리니까 너무나도 쉽게 와닿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사례들이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인터랙션 그리고 게임의 문법 같은 건데 이것 가지고도 사실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는 그런 예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뭐 게임 안에 예술성을 담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게임을 하면서 무수히 겪는 먹는 것, 말 걸기, 돌아다니기, 규칙화하기, 그리고 짜맞추기 이런 여러 가지 동사 행위가 실제로 어떤 표현의 단위라는 거예요. 표현의 단위. 그래서 이 표현의 단위를 어떻게 자기 자신의 언어로 정의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사례를 이번 이 전시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그 게임의 동사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 그 동사들은 물론 제가 지금 분류한 4가지가 아니라 6가지, 7가지일 수도 있고 뭐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튼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업적인 게임에서 우리가 주로 경험하는 그런 동사들은 이런 것들이 주요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게임적 기본적인 모듈이 이런 행위의 모듈들이 어떻게 자기 표현의 언어로 사용되고 있는가 이걸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 전시에 보면 섹션 1에 이제 루벤테일 그리고 저희 플레잉 아트 메서드가 같이 만든 게임이 있거든요. 그 게임은 이 가상의 미술관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당연히 뭐 하겠습니까? 미술관을 대회하죠. 그래서 이따 가셨을 때 누군가 좀 끈기를 가지고 한번 대리로 좀 플레이를 해주세요. 한두 번 해보고 이러지 말고 막 이렇게 누벽 파듯이 그 안에 공간들이. 그래서 이게 화면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명시적인 그런 이제 일종의 게임, 그러니까 미술관의 어떤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고요. 옆에는 좀 더 추상적이고 모호한 그런 3D 미로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을 모두 다 이렇게 파고들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일종의 파고들기, 점유하기, 맵 열어보기 이런 것들을 한번 시도하다 보면은 비밀의 요소 같은 게 이제 풀리게
재미난 얘기를 들었는데 작가님한테 관객 중에 한 명이 이 루베테일이 아트 게임을 만든 거잖아, 이 전시를 위해서. 이걸 해킹을 했다고 합니다. 스피드런을 여기서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스피드런이 가능한 요소를 일부러 넣지 않았는데 정말 말 그대로 어떤 3D 공간에 어디를 파고들고 어떤 예를 명령어를 쓰면은 이렇게 점프되는 그런 지역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드러나는 게 뭘까요? 결국 게임을 만드는 이는 물론 작가지만, 개발자지만 동시에 완성하는 이는 플레이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게임 구조체가 원래 가지지 못했던 또 다른 그런 가능성을 플레이의 그 집요함으로 끌어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건도 있었다고 하니 여러분도 한번 파고들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게임적 동사가 이제 적용된 실제 게임, 섹션 1에 이제 플레이 가능한 게임이 있고, 섹션 2에는 그 동사들을 적용한 이제 그 매드 무비, 요즘 이제 편집된 영상을 볼 수가 있고요. 섹션 3에는 이것도 사실은 앞에 뭐 섹션 2하고 좀 저는 연결된다고 보는데, 끝없는 죽음이라는 게 이제 주제로 해서 우리가 보통 게임을 완전히 끝낼 수 없죠. 죽어도 뭐야? 리로드란 걸 하잖아. 그래서 끊임없이 리로드 되고, 그래서 사실은 게임에는 죽음이란 건 없거든. 다시 도전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리로드 되는 모습에 대한 일종의 명상적 그 비디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시면서 그래. 게임엔 실패란 건 없지, 리로드만 있지, 이런 아이디어도 한 번 더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섹션 4에는 이제 이 전체 이런 전시를 위해서 그동안 감안했던 그런 글, 인터뷰, 그리고 게임 목록, 이런 그 부연 설명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오락실 그 아케이드 박스 안에다 집어넣었어요. 보통 우리가 도록은 이런 종이의 형태잖아요. 아니면 팜플렛도 종이의 형태고요. 근데 상호작용할 수 있게 안에 들어가서 확대도 하고 파손하기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도록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도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미술관에서 게임 전시를 한다는 게 어떤 방식이어야 될까라는 그 질문을 이번 전시가 또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전에 모마에서 뉴욕의 모마 있잖아요, 현대미술관. 거기서 슈퍼마리오를 예술품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전시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전시할까? 그냥 게임기를 갖다 놓으면 되는 건가? 그러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예술적 어떤 뭐랄까 향취나 음미가 어렵잖아. 플레이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그나마 생각했던 것들은 그 슈퍼마리오의 이 전체 지도 있잖아. 이 지도 자체를 인쇄해가지고 붙여놨어요. 걸어놨어요. 저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해요. 일종의 시각화니까. 그러나 동시에 여기에 뭐가 빠졌을까요? 인터랙션이 또 빠진 거죠. 이 본질이, 게임의 본질이 인터랙션. 그리고 누누이 말하지만 인터랙션을 통해서 얻어내는 에르고딕 미학, 에르고딕의 아름다움 같은 게 전혀 표현이 안 된 거죠. 근데 이 맵을 끌어낸 거면 그 구조를 보여준 것 뿐이잖아요. 중요한 건 뭘까? 구조 안을 끊임없이 파고들고 여러 방식으로 플레이하는 우리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전시를 여러분이 이렇게 플레이 해보면서 여러분 자신이 이 전시를 변경하는 그런 플레이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반적인 미술관 전시는 어떻죠? 그냥 이렇게 보는 거죠. 의도가 뭘까? 이렇게 큐레이션 좀 듣고 좀 내가 상상해보고, 물론 이제 해석의 자유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이 작품 안에 가둬져 있거든. 그러니까 플레이어는 뭐가 다르지? 플레이어는 자기 스타일대로 보는 거죠. 그래서 섹션 1, 2, 3, 4를 순서대로 볼 필요도 없는 거고, 다 섞어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작가가 설명했던 스테이트먼트대로 이해할 필요도 없는 거죠. 우선 제가 지금 게임의 동사라고 표현했던 이 부분도 사실 원래 스테이트먼트에는 없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저는 이 전시가 일종의 게임적 경험을 위시한, 거기서 드러난 여러 동사의 경험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 해석이고 제 플레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자신만의 그런 플레이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몇 가지 이런저런 얘기 한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게임 아트가 미술관에 걸린 거 이례적인 일이고, 동시에 그런 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작가님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고심했다. 그것의 표본을 한번 보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수업과 관련해서는 나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할 때 게임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이걸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걸로 마치고, 왜냐면 제가 올라가서 이걸 해버리면 거기서 시끄럽게 되잖아요, 전시장이. 그러니까 이걸로 마치고 제가 올라가 있을 거예요. 말 걸고 해도 돼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맞춰서 그냥 우연히 오신 건데 작가님이 오셨거든요. 간단하게 인사를 좀 여러분하고 하게 하겠습니다.